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196페이지에 있는 토지 별도등기 있을 때 경매물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을 4명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정문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4천만원 배당 요구했고, 그 다음에 정재희라는 친구가 4,500만원에 배당 요구를 했고, 노정임씨가 배당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주영아라는 사람이 보증금 4,500만원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1순위 저당권이 97년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세요. 이거 지우고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지 1순위 저당권이 2010년에 설정되어 있고, 건물 1순위 저당권이 2020년에 설정되어 있을 때, 돼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거기 보면 임차인이 4사람을 이제 세팅해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보면 A 임차인은 여기 존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전입을 했다. 그 다음에 B 임차인은 2015년에 전입을 했다. 그냥 전입이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대항력 확보한 날짜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C 임차인은 2018년에 전입을 했다. 그리고 D 임차인은 2021년에 전입을 했다. 꼭 보자세요. 앞 시간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뭘 말소기준권료로 잡을까에 따라서 낙찰자 추가 부담 여부가 발생하냐 안 하냐를 말씀드렸잖아요. 말소기준권료를 이제 뭘로 잡을까인데, 만약에 토지 1순위 저당권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소권료를 잡는다면 A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 되잖아요. B나 C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제 후순위니까. 그게 이제 하나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건물 1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말소 권리를 잡는다고 하면, A는 당연히 선순위 임차인인 건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나 C도 선순위 임차인이 되잖아요. 다시 토지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잡으면 A 임차인만 선순위 임차인이 되고, B나 C나 D는 다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로 만약에 건물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잡는다면 A 임차인은 당연히 B, C 임차인도 뭐가 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된다. 그 얘기세요. 사실 여기서 선생님 정신 번쩍 드셔야 되세요. 아,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서는 큰일 아니라는 느낌이 드셔야 된다. 그 얘기세요. 자, 다시 뭘 말소 기준 권리로 잡는가에 따라서 선순위에 들어갈 사람, 후순위로 밀려날 사람들이 갈린다. 그 얘기세요.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의미가 이제 핵심 사항이 여기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뭘 기준으로 소액 최우선 배당을 잡는가, 소액 임차인을 정하는가. 중요하다. 그 얘기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2010년을 기준으로 소액 최우선 배당을 하면 얼마다? 아마 7,500이 할 때 2,500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2020년에는 보증금, 임차 보증금 1억 5천 이하일 때 5천만 원까지 소액 최우선 배당을 해준다는 소액 최우선 배당 기준이 있잖아요. 이 부분 이제 배당표 수업을 할 때 꼼꼼하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뭘 말소 기준 권리로 잡는가에 따라서 선순위, 후순위가 갈라지고, 뭘 기준으로 해서 소액 배당을 기준을 뭘로 삼는가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들한테 돌아가는,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가 이제 갈린다.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이 이제 196페이지에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198페이지에 보면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으세요. 이제 배당표라는 걸 써놨어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나중에 제가 배당 실물, 법원에서 나온 배당표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경매정보지를, 실제 경매정보지를 가지고서 거기에 나온 이제 배당표, 법원에서 이제 판사님이 작성한 배당표를 가지고서 물려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아, 배당표가 저렇게 작성이 되고 저렇게 돌아가고, 낙찰자가 응찰하기 전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라는 거를 사전에 대강이라도 알고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되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생중계할 때 경매 카페가 발전돼서 생중계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도 같이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토지 별도등기 있는 경매 물건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서 그놈이 낙찰되어서 배당표가 이렇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선순위, 여기까지는 소액 최우선은 여기까지, 이걸로 라는 것들을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98페이지를 보면
그 임차인들, 여기서 채권자라는 말이 임차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1번 노정임, 2번 국민은행, 3번 이정문, 4번 정재희 그랬는데 그 밑에 쭉 써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배당 요구를 했지만 하나도 배당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써져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게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그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낙찰 금액이라든지 권리 순위 확보 상황에 따라서는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으세요. 배당을 못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생짜 밀어내기 명도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경매하면 경매가 매매보다 수익률이 좋아야 하는 이유가 딱 그거잖아요.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 매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명도 걱정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그렇지만 경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보증금을 전부를 날리든 일부를 날리든 날리고 집을 비워줘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세요. 순둥이처럼 순순히 나간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낙찰자를 상대로 해서 온갖 이상한 소리를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전세보증금을 낙찰자한테 좀 받아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효율적인 명도를 합니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이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보증금 1억 5천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후순위래. 2억에 살고 있었대요. 후순위래. 2억 5천에 살고 있었대요. 후순위래.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세 가구가 만약에 명도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사람이 뭐 할 가능성도 있냐면 공동연대를 해서 낙찰자를 상대로 대항할 수도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사고 안 나게 최소 비용으로 명도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으세요. 제가 98년부터 본격적인 경매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냉정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돈을 벌었냐 그러면 벌었다. 속 편하게 살았냐 그러면 살았다. 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마음 아픈 경우를 보았냐?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리스크가 있어서 경매 수익률이 높다면 동의하겠다 하세요. 우리 선생님도 정말 경매로 재테크를 해보시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그런 정도의 각오는 해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명도 없는 경매를 하고 싶잖아요. 누구라도 명도 없는 경매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이제 그 좋은 방법이 어떤 거냐면 가능하면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인수를 하는 그런 물건이 조금 더 편한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세요. 그랬었을 때 꼭 반드시 이제 넘어야 할 경매 공부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거기 198페이지에 있는 이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조그만 이제 표 하나로 배당표를 만들어 놓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넘어가 주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경매 물건을 만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세요. 저는 학부를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법원 경매 물건은 끊길 수가 없다. 그럴 거잖아요.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토지 건물 별도 등기 있었을 때 임차인의 권리 분석하는 방법까지를 기본적인 것만 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파트 6에서는 물건이 아닌데도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권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경매 권리 분석하는데 어떤 그 역할을 하고 또 낙찰자들한테는 어떤 효과를 주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곡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